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 야마가미 준코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6월 4일 중국으로 사원 여행을 가기로 잡혀 있었죠. 그리고 바로 전날인 6월 3일 밤 9시 딸인 치에 씨가 직장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마지막 대화로 화장품을 가지러 집에 간다는 대화를 나누고 직장 동료와 헤어졌죠. 다음날 날이 밝고 준코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중국 사원 여행 집합 장소에 시간이 지나도 준코씨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동료 사원이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동료 사원은 배를 눌러보고 불러도 보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인기척 또한 없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 사원은 친척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친척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이 출동하여 집안을 살펴보았지만 가장인 야마가미 마사히로, 할머니인 미에, 딸인 치에는 물론이고 기르던 강아지까지 흔적을 감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준코 씨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은 기동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전혀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건 현장은 이러했습니다. 집안에서 싸운 흔적은 없었고 혈흔 또한 검출되지 않았죠. 그리고 집안에는 준코 씨가 사원 여행을 위해 준비한 여행비와 통장 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현관에서 가족들의 샌들은 사라졌지만 그 외 신발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죠. 실내등 또한 켜져 있는 상태였고 아침 식사 또한 그대로 남아 있었고 파자마 등 잠옷만 사라졌으며 일상복은 집안에 그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준코 씨와 딸인 치에의 핸드폰과 면허증, 마사히로 씨의 삐삐도 그대로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자동차가 사라졌고 6월 3일 밤 10시 50분쯤 이웃 주민이 차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야마가미가에 신문 배달을 하러 온 신문 배달원도 그때 당시 집안에서 불은 켜져 있었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는 증언을 하죠. 이걸 토대로 일단 가족의 실종 시간은 6월 3일 10시 50분 이후 4일 오전 4시 사이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야마가미 일가에 조사를 해보니 평범한 가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딱히 주변인들과 트러블도 없이 원만하게 잘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또한 없었습니다. 준코 씨는 회사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사원 여행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죠. 딸인 치에는 초등학교 준교사였는데 주변 동료들과 트러블 또한 없었고 상냥한 성격과 미모 또한 뛰어나 인기도 많았다고 하죠. 세라초의 지역 홍보 모델까지 했었고 약혼자와 결혼 또한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02년 9월 7일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었던 탓에 세라초에 있는 쿄마루 댐의 호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 행인이 호수 근처를 지나가며 무심코 호수를 바라보았는데 차가 호수 바닥에 뒤집혀 있는 것이 보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경찰은 차량의 번호를 조회한 결과 1년 전에 실종되었던 야마가미 일가의 가장인 마사히로 씨의 차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 안에서 일가족 4명과 강아지 1마리 또한 발견되었죠.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사건을 동반 자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유는 모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차 키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웃 주민들의 증언 때문이었죠. 그런데 단순히 사건을 그런 식으로 종결시키기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단 누가 주도를 했으며 가족들이 순순히 동의를 했을까요? 증언을 들어보면 가장인 마사히로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도 합니다. 준코와 치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할머니가 3명을 제압하고 차에 태운 뒤 운전을 했으리라 짐작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추측이기도 하죠. 가족들이 순순히 동의했다고 보기에는 사건 현장이 의문스럽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끝까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점은 여전히 의문이었죠. 그러면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웃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가장인 마사히로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고 이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일을 실행할 정도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무래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더욱 있었죠. 일본 웹에서는 이 사건의 동기로 고부간의 갈등을 강력한 동기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즉 준코 씨와 할머니 미에 씨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그 사이에 있던 마사히로가 괴로워하며 그런 선택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있기도 했죠. 바로 2005년 나카츠카와시에서 가장이 일가족 6명과 키우던 애완견까지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은 어머니와 부인의 오랜 고부 갈등에 질려버린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추측만 나올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가족 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알 도리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납치라고 보기에도 이상한 것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범인에게 불리하죠. 일단 강아지가 밤에 짖게 된다면 범행이 발각될 확률 또한 높죠. 하지만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강아지가 짖지 않았다는 건 범인이 가족 중 한 명이고 강아지를 혼자 남겨두기에는 불쌍해서 차라리 강아지도 같이 데리고 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 사건은 참 여러 부분에서 찜찜한 구석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오밤중에 온 가족이 다같이 잠옷 차림과 샌들을 신고 강아지까지 데리고 나가서 순순히 동의를 하여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단순히 사고사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작스럽게 오밤중에 나갔는지, 현관문이 아닌 뒷문으로 문을 잠그지도 않고 나갔는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갔던 것인지 모든 게 의문입니다.